학교폭력근절위원회로부터 시상식에 초청받아 유의미한 상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곳에 서기까지 정말 부단히도 노력했다. 소감 발표를 통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단상 위에 올랐다. 2012년 5월 12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리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냐고요? 제가 그때 가수 공이로비를 좋아했거든요. 공이로비의 노래 5월 12일이 라디오마다 나오던 날이어서 기억합니다. 저는 중학생이었고 청소당번을 맡은 날이라 평소보다 조금 늦게 교문에 나서려는데 여름을 준비하는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바쁜 분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민감하게 일기예보를 체크했었죠. 미리 준비한 큰 우산의 우쭐함을 느끼며 우산을 펼치고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한 여자아이가 담벼락에 붙어 온몸이 젖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온몸을 감싸고 고개를 휙 돌려버립니다. 비에 젖어 몸에 붙어있는 교복이 창피해서였겠죠. 왜 비를 피하지 않고 그 상태로 있는지 사연은 알 수 없었지만 생각보다 먼저 반응한 제 손은 소녀에게 우산을 내밀고 있더군요. 권미진, 가져라.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양의 비를 맞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일주일이나 학교를 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우산을 빌려준 그 소녀 권미진은 이미 전학을 가버렸더군요. 제가 그 소녀의 소식을 듣게 된 건 1년 뒤 5월 12일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공이로비의 5월 12일과 함께 듣게 된 소녀의 편지는 저를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러브레터는 아니었죠. 너무 아쉽게도 말입니다. 소녀는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우산을 잊어버렸던 게 아니야. 뺏겼던 거지. 나는 비를 좋아하지 않아. 일부러 비를 맞고 있었던 게 아니야. 1시간 동안 비를 맞고 있으라는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였어. 그날 나는 비가 내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속옷을 뺏긴 채로 비에 달라붙은 내 몸을 네가 제대로 볼 수 없었으니까. 넌 내게 학교에서 처음으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이었어. 그리고 넌 내게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진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었어. 네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난 내내 소망하던 전학 결정을 처음으로 후회했어.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학교 폭력에서 지켜내려 애썼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저는 오늘 받은 이 상은 그 학생들이 보내준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날 제 인생을 바꿔준 소녀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엔 제 아내가 와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권미진, 가져라. 그러나 그녀는 트로피를 내민 내 손이 부끄럽게도 끝내 단상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정확히 일주일 뒤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통보받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오늘 지훈이 생일에 와줘서 고마워. 내가 오히려 고맙지. 초대해줘서. 당신 덕분에 우리 딸 3번째 생일도 보고 너무 감사해. 비꼬는 거 아니지? 조금. 그래, 당신 화난 건 이해해. 정말? 뭘 이해하는데? 당황스럽겠지. 따돌림 받는 소외된 아이들의 수호자,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로 불리는 당신.
세상 모두가 천사라고 부르는 당신인데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으니 당신이야말로 날 비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가정에 소홀히 했던 것도 아니지. 당신은 그래 날 구한 것처럼 수많은 아이들을 구했고 천사라고 불릴 자격 충분해. 나 이제야 알 것 같다 미진아. 네가 왜 이혼하자고 했는지. 어떻게 알아? 뭐라는데? 당신 창피했던 거지? 무슨 소리야. 그날 일, 당신이 따돌림 당했던 과거, 어쩌면 당신에겐 치부였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많은 데서 까발려버렸잖아. 그것도 나조차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자존심 강한 당신을 배려하지 못했어. 미안해. 그게 정답이라 하더라도 그걸 1년 만에 생각하다니. 당신은 역시 두네.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야? 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래, 도저히 모르겠다. 날 벌 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좀 알자. 도대체 내 이혼 사유가 뭔데? 내가 바람을 피웠어, 도박을 하기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체. 그래, 5월 12일 당신이 날 구했던 건 맞아. 미진아, 하지만 당신은 나를 찾아내서 기어이 결혼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이제야 겨우 회복하고 있는 나를 다시 중학생 때의 나로 밀어넣었어. 그때의 지옥으로 떨어뜨렸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는데. 당신 언젠가 TV에 나와서 말했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니 따돌림은 사회적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그 말을 지금 왜 하는 거야? 난 말이야, 당신과 결혼한 이후 매일같이 당신네 식구들로부터 사회적 살인을 당했어. 뭐? 당신 일요일이면 매번 거르지 않고 가족들끼리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던 거 기억나? 그게 뭘, 며느리 힘들까봐 아버지께서 배려하신 거잖아. 그래. 그리고 그날에 빠질 수 없는 유익거리 기억나? 무슨 음식의 존중을 표하기 위해 모든 대화를 프랑스어로 해야만 했었지? 그것 때문에 당신 화났던 거야? 참나, 당신 정말 속도 좁다. 그걸로 누가 당신 혼냈던 것도 아니고 벌칙도 없었는데 뭘 그래. 가벼운 기품과 놀이일 뿐이잖아. 끝까지 가식적이네. 명수씨, 이봐요, 한명수씨. 나 알고 있었어. 뭘? 당신들이 그날 식사 시간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 말이야. 미진이 쟤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식사 예절을 모르는구나. 아니, 잠깐만. 머리에 뇌가 아니라 푸아그라가 들어차 있나 봐요. 제발아. 자기 욕하는지도 모르고 좋다고 웃는 거 정말 경박스럽구나. 웃는데 이에 시금치 껴있어, 엄마. 깔깔깔. 그만해. 당신 뭐야? 프랑스어 할 줄 아는데 모른 척 했었던 거야? 아니, 나 프랑스어 할 줄 몰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어떻게? 당신 누나가 날 가리키면서 이름 대신 불렀던 말이 쎄해서 그 단어만 죽으라고 외워서 친구에게 물어봤었어. 아니, 잠깐. 그만하자. 이제 됐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어, 미진아. 프랑스어로 매춘부라는 뜻이더라. 그 단어가 튀어나올 때마다 미친놈처럼 웃던 당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그리고 그게 더 아파. 20년 전 속옷을 뺏긴 채 비를 맞고 교정에 서 있었을 때보다 더. 아니, 그게 그 뒤로 모든 걸 녹음해뒀어. 그날 나눴던 모든 대화, 파티가 끝나면 친구에게 가져갔고 난 번역된 욕짓거리를 들어야 했지. 나를 비웃는 시어머니, 나를 매춘부라 부르는 당신 누나, 나를 보고 눈은 웃으며 입은 욕을 내뱉던 당신 아빠.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웃어댔던 당신. 미안하다. 고의는 아니었어. 실수였어.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그저 다 같이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야? 가해자들 입에서.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한 달 뒤 내게는 각종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주었고 이후에도 많은 것을 내주어야 한다. 그녀는 아직도 그날 녹음한 파일의 원본을 지우지 않고 있다.